이렇게 종목단의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합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국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증시 마감 상황 짚어주시죠. 네, 미국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이 거의 뭐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번져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국민들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에다가 관세를 많이 매긴다 하면서 미국 자국 중심주의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가 관세를 매겨서 다른 뭐 자동차라던가 반도체 등등이 미국 땅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거기다가 이제 뭔가 제조 설비 이런 것들 하고 제조업을 미국 내에서의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측면인데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서비스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조업이 강할 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왜냐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미국은. 그래서 뭐 베트남 인건비 10배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 인건비의 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46% 관세를 매긴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10배나 차이 나다 보니까 베트남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뭐 30% 이렇게 매긴다, 34% 관세 매겨도 일단 인건비 자체가 한 사람당 인건비 노동력 자체가 5배나 차이 나다 보니까 34%로는 택도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추가로 뭐 더 올려서 뭐 100%, 200% 올린다는 거는 거의 뭐 그냥 단절하겠다, 그냥 아무랑도 상대 안 하겠다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럼 미국이 완전 고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또 올리기도 힘든 상황이죠, 관세를.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저는 미국이 약간 제조업을 선택해서 미국 시민들, 미국 네. 국민들이 뭐 3억 넘는 미국 국민들이 있는데 이 3억 넘는 국민들은 대부분 서비스업이 강세거든요, 미국은. 그리고 IT 중심 뭐 이런 것들,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IT, AI 이쪽이 강세인데 굳이 이제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왜 이런 정책을 펼쳤는지 좀 의구심이 들고 어쨌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금 올해 최대한 뭐 1.5% 이상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불황에 대한 위기 나오고 이것에 따라서 또 유럽 연합에서도 42조 원 가량의 좀 이렇게 보복을 하겠다,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하기 때문에 42조 원 가량의 보복 관세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럽과의 관계도 좀 많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히 트럼프와 이제 공화당 지지층에다가 유럽이 공격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스스로의 약간 그 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경제와 군사권과 전 세계 이제 주도가 됐다면은 네. 지금은 미국이 스스로 왕따를 자처한 게 아닌가. 스스로 왕따를 자처해서 많은 나라들이 캐나다도 이제 아메리카노 커피가 아닌 뭐 캐나디아노 이런 것을 만들고 또 이런 미국의 브랜드가 점점 안 좋아지면은 미국의 브랜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식음료라든가 뭐 물건 등등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 상황. 반미 운동이 생긴다면은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면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현재 홀로 고립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 간밤 상황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소식에 조금 더 힘을 보탤 수 있는 속보성 소식이 들려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조만간 시작하겠다, 의약품도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어요. 사실 어제 기준으로는 우리 생각해봤을 때 반도체부터 의약품, 구리, 목재 이런 요소들은 관세가 좀 미부과되면서 우리가 여기를 피난처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반도체도 이제 하게 되면서 뭐 다양한 나라들, 뭐 특히 제가 봤을 때 뭐 TSMC 이런 TSMC 같은 대만에 있는 네. 그런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러 빨리 이제 뭐 애플이 아니라 그 인텔의 공장이라던가 설비를 좀 인수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좀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오스틴 쪽에다가 공장 진출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미국에 좀 어느 정도 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인디애나주 이쪽으로 좀 나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 진출을 하였고
뭐 TSMC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140조 원, 140조 원 가량. 삼성전자 역시 뭐 52조, 53조 원 가량 투자를 하고 SK하이닉스는 그렇게 많이 투자는 안 합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는 안 하지만 5조 원 가량 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된다고 한다면은 관세를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TSMC도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자꾸 투자를 하고 그쪽 공장을 이렇게 인수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 이제 미국으로 어느 정도 이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0% 이전은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은 그 많은 설비들을 다 옮기기도 힘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밸류체인이 형성돼 있는데 네. 만약에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하면 소부장 기업들 있어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그러면 그것들을 그 하청 업체들을 막 많이 맡긴단 말이에요. 스스로 많이 안 만들고. 그러면 그 하청 업체들을 모조리 다 미국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수백 개의 하청 업체들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밸류체인이 미국이 형성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따라서 또 한국에 오고 가고 이런 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반적인 혼란이 몇 년 동안 좀 예상되겠다. 반도체 관세를 매기게 되면 저는 뭐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들 어떤 식으로 이전을 해 나가는지 그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관세에 대한 소식이 시장과 또 우리 투자 전략에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시점인데요. 그럼 간밤 상황으로 따져보자면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관세입니다. 관세 피해를 직격탄으로 입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M7 기업 안에서는 애플이 가장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한 1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딥시크 쇼크가 왔을 때는 좀 살아남는가 싶더니 관세 여파는 진짜 직격탄을 맞았네요. 네, 오늘 애플의 주가가 그 딥시크 때 하락했던 그 최저점을 하방으로 더 돌파해가지고 네. 오늘 더 뚫어 내려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현지 네. 공장에서 많은 뭐 핸드폰이라던가 많은 기기들을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을 한다는 점. 그래서 이번 중국 관세 비용을 흡수한다면 애플이 마진이 총 최대 9%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건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인건비, 중국보다 미국의 인건비 한 명당 기준으로 봤을 때 5배 이상 비쌉니다. 미국이. 왜냐하면 GDP가 1인당 GDP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도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최저시급이 현재 우리나라 뭐 10,000원이나 그러면은 미국이나 더 선진국들은 더 높아요. 최저시급이. 그렇기 때문에 최저시급 이상이 뭐 중국의 최저시급은 반대로 낮겠죠. 그래서 중국의 최저시급보다 미국의 최저시급이 뭐 5배 이상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물론 뭐 직원들은 더 높게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인건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에 공장이 많고 애플뿐만이 아니라 이런 제조업들의 특성이 미국에서의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해외에 많이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국에 있는 기업조차도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좀 안 좋게 되고 또 중국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보복 관세도 매기고 미국을 반미 감정이 더 커졌기 때문에 문제는 아이폰 시리즈가 이제 아이폰 16도 저번에 작년에 나와가지고 네. 중국에 판매했는데 뭐 괜찮게 팔렸거든요. 중국에서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량 만약에 아이폰 17 뭐 나왔다 한다면은 나중에 그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오면 또 중국에서 판매량이 부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점유율을 지금 중국에서 또 치고 올라오는 뭐 샤오미라던가 화웨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뭐 중국계 기업들한테 막 많이 뺏기게 되는 그렇게 돼서 지금 결국은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좀 이런 안 좋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 버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또 미국 입장에서도 뭐 네. 중국의 뭐 기업에서 판매하는 어떤 물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게 있거든요. 뭐 필수품, 뭐 예를 들어 히토류, 리튬 이런 거는 중국의 매장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리튬 같은 경우는 95%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 매장.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전기차라던가 아니면 이 전자제품에 들어간 히토류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가져와야 돼요. 근데 괜히 이렇게 돼가지고 미국에서 사올 때 관세를 더 먹이게 됐다. 그래서 비싸게 사와야 된다. 이런 측면이 미국 시민들이 또 괴롭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차트 보시면은 이제 딥시크 충격 때 여기 3월 13일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보다 지금 더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방이 좀 커져가지고 지금은 좀 더 지켜보고 애플이
$200 선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지켜본 다음에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애플 흐름은 다음 주까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특히 간밤에 애플을 넘어서 조금 더 낙폭을 두드러지게 보여줬던 종목이 나이키잖아요. 네. 나이키도 좀 외부 생산 시설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나라에 좀 의존을 하고 있나요? 베트남에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공장에 동남아시아 쪽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어제도 나왔지만 네. 베트남이 46% 관세를 맞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이 우회로 베트남 우회로 해가지고 뭐 미국으로 판매한다 이래가지고 네. 중국이 34%인데 베트남 46% 돼가지고 지금 거기가 지금 직격탄이 맞았는데 나이키 그러면은 뭐 굉장히 이름 있는 브랜드죠. 그래서 운동화 뭐 이런 것들 정말 스포츠 상품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브랜드인데 저 역시도 많이 입었었고요. 쓰기도 네. 하고 신발 같은 거. 근데 이제 그런 건데 베트남에서 만들어 가지고 상표만 붙여요. 상표만 붙이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베트남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10배 차이 납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46% 괜히 먹여가지고 이거 그렇다고 미국으로 옮겨오기도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10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1000%예요. 1000%. 우리가 100% 수익 나면 2배라고 하잖아요. 네. 1000%, 뭐 900%이 정도가 차이 나는데 46% 때문에 이거를 1000%를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괜히 나이키나 뭐 이런 운동화 뭐 기업들 막 많잖아요. 뭐 의류 기업들, 뭐 아디다스라던가 물론 아디다스는 미국 게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그런 브랜드들이 좀 손실이 날 수 있다. 저렴한 인건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구조로 이어지는 사업체들은 좀 안 좋게 될 것이다. 이 나이키 말고도 이 밖에도 뭐 월마트라던가 뭐 이런 그런 기업들도 이제 수입을 해 와가지고 식품 같은 것들을 미국에서 생산 안 되는 식품 같은 뭐 공급 제품들을 가져와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미국에서 그런 소매 기업들 네. 뭐 이런 거 코스트코라던가 월마트 이런 기업들은 또 외국에서 많이 사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비싸게 사오려면은 또 그런 점이 또 손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미국의 관세 해방의 날이다라고 발표하긴 했지만 중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리튬이나 히토류, 그리고 월마트나 코스트코에도 영향을 줄 만큼 사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셀프 네. 때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그럼 이렇게 셀프 때리기가 이어지면서 관세의 영향으로 시장이 눌린 상황에서 우리는 또 만약 공략을 해본다면 어떤 종목을 들어가 봐야 하나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데요.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밤에는? 저는 그 제약 바이오 기업이 그래도 이 관세 전쟁을 좀 잘 피해갔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간밤에도 보면은 모든 업종이 완전 막 시뻘겋게 막 불타오르고 있는데 제약주들 몇몇 기업들은 그래도 초록색으로 좀 올라가는 뭐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존슨앤존슨이나 아스트라제네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왜 그러면은 JP 모건에서 또 한마디를 했는데요. 지금 제약 관련해서 관세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그렇지만 제약주 전체가 좀 높은 마진이 있다. 그리고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자동차라던가 반도체 그리고 아까 나이키 같은 그런 애플 이런 브랜드 이미지보다는 제약주들은 약간 그래도 브랜드로 승부하는 건 아니고 그 B2B 그리고 약국이라던가 병원을 상대로 로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 그런 브랜드로 승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장점이 뭐냐면은 매년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꾸준한 수익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임상 개발을 하고 있고 장기 투자 시에도 괜찮은 점은 배당을 2% 이상씩 매년마다 안정적으로 좀 실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78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된 알렉시온 이런 희귀 질환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좀 있어가지고 이 아스트라제네카 또 그리고 뭐 사실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존슨앤존슨도 괜찮고 다양한 지금은 제약 바이오가 어느 정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동안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어느 정도 상승이 나타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보시면은 뭐 노란선 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이제 돌파해 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이 지금 완전히 다른 기업들은 와장창 이렇게 깨지는 흐름인데 요거는 이제 그래도 상방으로 좀 돌아서는 흐름들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그래도 긍정적인 관세 전쟁을 좀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미국장 안에서 제약바이오주, 그 안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밤 이슈와 함께 눈에 띄었던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